네, 이번 시간에는 2013년 11월 9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요 수신기에서 거리가 400m 떨어진 곳에 요 지하 1층, 그다음에 지상 6층에 연면적이 5,000제곱이죠. 이런 공장에다가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했을 때 조건을 참조해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조건을 보면 요 발신기가 층당 2회로씩 있다는 거죠. 총 14회로죠. 소모 전류는 표시등이 한 개당 30mA, 경종이 한 개당 50mA, 전선의 굵기 2.5mm의 제곱이죠. 그래서 물음 가번은 요 표시등에 의한 총 소모 전류를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6층에 발신기 2개, 그 다음에 5층에 발신기가 2개, 4층에도 발신기 2개, 3층 발신기 2개, 그 다음에 2층 발신기 2개, 그 다음에 1층에도 발신기 2개, 그 다음에 지하 1층, 여기도 발신기 2개 해서 총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총 14개가 있는 거죠. 즉, 여기 14회로라고 되어 있죠. 경종하고, 발신기가 총 14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음 가번이 요 표시등에 의한 소모 전류 값을 계산하라는 거죠. 자, 표시등 총 몇 개? 14개죠. 자, 그럼 한 개당 소비 전류가 표시등이 30mA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14개니까 520 mA가 되는 거죠. 520이 아니고 420이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1A가 mA로 하면 1000mA죠. 그래서 요 420mA를 암페어로 하면 0.42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고요. 다음 물음 4번은 지상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요 경종의 소모 전류 값을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층수가 5층 이상이죠. 그리고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죠. 이럴 경우에는 경보 방식이 발화층하고 직상층 우선 경보죠. 그래서 발화직상 우선 경보 방식에서 여기 1층에서 지상 1층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발화층인 1층하고 그리고 직상층이 2층이죠. 그다음에 지하 전층에서 울려야 되니까 여기 지하 1층밖에 없죠. 이 3개 층에서 경보가 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층에서 경보가 울려야 되고요. 직상층인 2층에서 경보가 울려야 되고, 그다음에 지하 전층이니까 지하 1층에서 경보 울리니까 경종은 총 몇 개가 울리는 거예요? 6개가 울리는 거죠. 자, 그럼 경종 한 개가 소비하는 전류가 50mA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300mA죠. 자, 요거 암페어로 하면 0.3A가 되는 거죠. 자, 물음 다로 가죠. 자, 물음 다는 지상 1층에서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수신기하고 공장 간의 전압 강하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탐 설비에 사용하는 전격 전압은 얼마예요? 전부 다 24V 사용하죠. 그래서 이 전압 강하 2는 직류 2선식이니까 (35.6에다가) 전선의 길이 L이죠. 여기에다 소비전류 I 나누기 1000에다가 전선의 단면적 A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 L은 전선의 길이로서 미터가 되는 거고요.
요 I는 소모 전류값으로서 암페어, 요 A는 전선의 단면적으로 미리의 제곱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면 이 전압 강압값이 볼트가 나오는 거죠. 이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여러분이 전압 강압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5.6에다가 전선의 길이 수신기에서 400m 떨어졌죠. 여기 400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소비 전류는 얼마예요? 1층에서 화재가 발생됐으니까 요 표시등은 상시 점등 상태니까 0.42A가 바로 표시등에 의한 소비 전류고요. 그 다음에 경종에 의한 그 소비 전류는 0.3A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0.72A죠. 요 놈을 1000으로 나눠주고 전선의 단면적 2.5mm의 제곱으로 나눠주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압 강압값 계산하면은 4.1V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경종이 지금 전압 강화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 경종이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24V에 전격 전압의 80%니까 0.8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19.2V가 나와요. 즉 19.2V 이상이 돼야 경종이 울리는 거죠. 자, 그러면 24V에서 여러분이 4.1V를 빼면은 19.9V가 되죠. 그럼 경종은 울리겠어요? 안 울리겠어요? 당연히 울리는 거죠. 19.2V 이상만 되면 경종은 울리니까 지금 현재 말단에 전압이 19.9V죠. 그럼 경종은 울리는 거죠. 다음 문제 2번 넘어가죠. 자, 문제 2번은 CO2 소화 설비죠. 그래서 이 CO2 소화 설비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그래서 물음 가번은 요 수동식 기동 장치는 요 전역 방출 방식, 전역 방출 방식이라는 건 어느 한 요 방호 대상물, 요 방호구역 최적 전체를 갖다가 산소의 농도를 15% 이하로 낮춰서 소화하는 게 이게 전역 방출 방식이라고 해서 요거를 방호 구역마다 설치하는 거죠. 수동 기동 장치는 방호 구역마다. 여기에 비해서 요 국소 방출 방식이라는 것은 여기에 어떤 물질이 이렇게 쌓아놨다. 예를 들어서 이후에다가 헤드 설치해서 일시적으로 산소 농도를 줄이는 거죠. 요건 방호 대상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국소 방출 방식은 방호 대상물마다 요 수동 기동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 수동 기동 장치의 요 조작부의 설치 위치, 이 조작부는 우리 소화 설비에서 다 공통이에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죠. 그 다음에 요 수동식 기동장치 부근에는 요 비상스위치를 설치하죠. 즉, 우리 수동 조작함이 있죠. 여기에는 항상 요 비상스위치, 요놈을 설치해야 되는데, 요 비상스위치를 설치하는 목적은 소화 약재의 방출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어요. 비상스위치의 설치 목적은 소화 약재의 방출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간혹 어떤 책에는 이거를 방출 지연 스위치라고 쓴 책이 있죠. 요거는 용어의 정의에서 통일을 했기 때문에 방출 지연 스위치라는 용어는 지금 안 써요. 예전에는 요 방출 지연 스위치 또는 어보트 스위치라는 이런 용어를 썼는데 지금은 요 비상 스위치로 용어를 통일시켰으니까 여러분이 비상 스위치로 꼭
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화재 안전 기준에 보면은 CO2 소화 설비의 그 수동식 기동장치 설치 기준이 나와 있죠. 그래서 수동식 기동장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요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뭐예요? 비상스위치예요. 방출 지연 스위치가 아닌 비상스위치로서 이놈을 갖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역 방출 방식일 경우에는 방호 구역마다, 국소 방출 방식일 경우는 방호 대상물마다 설치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 조작부는 설치 높이가 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죠. 그다음에 기동장치 가까운 부근에다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기동장치라는 표시 설치. 그다음에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뭐요? 전원 표시등. 다음 문제 3번 넘어가죠. 자, 문제 3번은 R형 수신기인데요. 그 R형 수신기는 화재 발생 구역을 문자로 또는 숫자로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지금 숫자로, 요 다이오드로 요 숫자를 표시할 때 회로도를 갖다 완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1에서 8은 경계구역을 의미한다는 거죠. 1번 경계구역, 2번 경계구역 쭉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보시면은 여기 디스플레이가 나오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보면은 요거는 뒤에 이제 그 해설 쪽에 나와 있는 걸 이용하는 게 편하겠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세그먼트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일자는 이런 식으로 뭐 다이오드가 설치가 되면은요, 요 일자는 요쪽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지금 A라고 되어 있고요. 이 다이오드를 B, 요게 C 다이오드, 요게 D 다이오드, 여기가 E 다이오드, 여기가 F 다이오드, 여기가 G 다이오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 1이라는 것은 요 F하고 E에 점등이 되면, 즉, 요 F하고 E하고 점등이 되면 1이라는 숫자가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그 방법은요, B하고 C 이쪽을 여기를 그 두 개 점등시키면 1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B하고 C로. 근데 여기선 F하고 E하고 F를 갖다가 점등시켜서 숫자 1을 표시하는 거죠. 이쪽에다 지금 1을 표시하니까. 다음 2번을 보면은 2번은 여기 A하고 A에 점등이 돼야 되죠. 이렇게 되니까 2자가. 그래서 A, B, E, D, E, G에 불이 들어와야 되죠. 2자는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바로 A잖아요. 요놈이 B가 되고, 요놈이 G가 되고, 요놈이 E가 되고, 요놈이 D가 되죠. 그래서 A, B, D, E, G가 불이 들어와야 되죠. A, B, D, G. 그 다음에 3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요게 A고, 요게 B가 되고, 요놈은 G가 되고, 요놈은 C가 되고, 요게 D가 되죠.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A, B, C, D, G죠. A, B, C, D, G가 되는 거죠. 4도 마찬가지예요. 4는 요거하고 요놈하고 요게 두 개 들어온 거죠. 요게 4죠. 자, 그러면 요놈이 요게 F죠. 요게 B가 되는 거고, 요게 G가 되는 거고, 요놈이 C죠. 그래서 B, C, F, G가 들어와야죠. B, C, F, G. 자, 5번은 요게 뭐예요? 요게 A죠. 자, 요게 F, 가운데가 G, 요놈이 C, 요게 D죠. 그래서 A, C, D, A, C, 5번이죠. A, C, D, F, G죠. 그 다음에 6번은
요 놈이 A죠. 요 놈이 F, 요게 G, 요게 E가 되는 거고요. 요 놈이 D, 요 놈이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6일 때는 A, C, D, E, F, A, C, D, E, F에다 G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이오드 개수는 6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의 숫자는 요 놈이 F죠. 요게 A, 요게 B, 요게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B, C, F가 불이 들어와야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8번은 요게 A, B, C, D, E, F, G.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다이오드가 몇 개예요? 총 7개죠. A, B, C, D, E, F, G까지 그 불이 들어와야, 점등이 돼야 8이라는 숫자를 나타내는 거죠. 요거를 갖다 그 회로도를 갖다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회로도 완성은요, 숫자에 나온 대로 여기 일자 1, 2, 3, 4, 5, 6, 7, 8이죠. 그래서 요 1이라는 숫자는 2하고 F죠. 그 다음에 2라는 숫자는 A, B, D, EG죠. 2의 G. 그 다음에 3이라는 숫자는 A, B, C, DG. 그 다음에 4라는 숫자는 B, C, FG. 그 다음에 5라는 숫자는 A, C, D, FG. 6이라는 숫자는 A, C, D, E, FG. A, C, D, E, FG. 그 다음에 7이라는 숫자는 A, B, C, F. 8이라는 숫자는 전부 들어가죠. A, B, C, D, E, F, G. 그래서 7개죠. 자, 이거를 여러분이 요 회로도에다 갖다 집어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1번 경계구역은 1이죠, 1. 자, 1번은 2하고 F에다가 다이오드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2가, 요 가운데가 여기가 A고요. 요놈이 B고, 요게 C고, 요게 D, E, F, G.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1이라는 숫자는 2에, 여기가 2죠. 2에 다이오드 하나. 그러면 요 F에다가 다이오드 하나에서 2개를 갖다가 그려주면 요게 바로 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라는 숫자는 A, B, D, E, G죠. 자, 2라는 숫자는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D, E, G죠. D, 여기가 D죠. 여기가 E, 여기가 G가 되는 거죠. 요게 2라는 숫자죠. 자, 3이라는 숫자는 A, B, C, D, G죠. 3이라는 숫자는 A, B, C, D에다가 G죠. 그 다음에 4라는 숫자는 B, C, F, G죠. 자, 4라는 숫자는 B. 여기가 B가 다이오드 들어가야 되겠죠? B. 그 다음에 C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F 그려져 있죠? G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그 5라는 숫자, A, C, D, F, G죠? 5라는 숫자는 A. A에 들어가 다이오드 설치했죠. 회로 연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에 들어가죠. C. 그 다음에 D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F 그려져 있죠. G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6번으로 가죠. 6번부터는 이제 아예 요 다이오드가 아예 안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6은 A, C, D, E, F, G예요. A, C, 그 다음에 D, A, C, D, EFG죠. EFG, E.
F, G. 즉 B만 빼고 다 들어가네요. 6번은. 또 7번은 A, B, C, F죠. 7은 A, B, C, F예요. A, B, C, F죠. F는 여기죠. 7은 다이오드 4개면 되네요. 자, 8번은 A, B, C, D, E, F, G 7개가 다 들어가는 거죠. A, B, C, D, E, F, G까지 7개 다이오드 다 표시해 줘야 돼요. 이게 바로 완성된 표시 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여러분이 검토를 해줘야 돼요.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다음에 5라는 숫자는 두 개가 비어있고 4라는 숫자는 맞죠. 3 숫자 맞고 2 하나 맞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다이오드를 갖다가 빈 칸에 그려주면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 요거죠. 표시할 때 디스플레이 보면은 여기가 A고요. 요게 다이오드가 요게 A 다이오드, 요게 B 다이오드, 요게 C 다이오드, 요게 D 다이오드, 요게 E 다이오드, 요게 F 다이오드, 요게 G 다이오드에서 요걸 여러분이 물론 그 문제에 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것만 이해하면 쉽게 여러분이 그 할 수가 있는 거죠. 일은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할 수 있고요. 이쪽에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일을 미리 표시해 준 거는 여기 A, B, C, D, E하고 요 F하고 이놈을 1로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여기 2번도 마찬가지. 2는 뭐 변동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요 3, 4, 6이 문제죠. 6은 사실상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6은 7이 문제겠네요. 7. 자, 7이라는 숫자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7.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까지 포함을 해서 7을 표기한 거죠. F까지. 그래서 요 3번은 여러분이 교재에 해설도 잘 나와 있고,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할 때 요 1, 2, 3, 4, 5, 6, 7, 8에 점등되는 요 다이오드를 다 표시를 해줬기 때문에 아마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다음 4번 넘어가죠. 자, 이 4번도 상당히 쉬운 문제인데요. 상당히 이것도 자주 우리가 풀어보던 그런 문제예요. 지금 자동화재 탐지 설비인 요 발신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또 같이 옥내 소화전 설비에 소화전 함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펌프의 그 기동 방식은 가압 송수 장치로 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했다니까 이건 자동 기동 방식이죠. 그래서 요 자동 기동 방식은 요 기동 표시등 2가닥이 들어가고요. 수동으로 온오프 방식일 경우에는 기동하고 그 다음에 정지, 그 다음에 공통선 1가닥, 그 다음에 요 기동 표시등 2가닥에서 수동일 경우에는 5가닥이 들어가고요. 자동일 경우에는 2가닥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물음 가번은 1에서 6까지의 배선 가닥수 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회로선. 자, 교재대로 똑같이 하는 게 아마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훨씬 이해가 좀 잘 되겠죠. 그래서 교재에 보면 회로선, 그 다음에 회로 공통선, 그 다음에 경종선, 그 다음에 전화선, 응답선, 표시등, 경종, 표시등, 공통선, 그
그다음에 기동 확인 표시등이라고 되어 있죠. 뭐 기동 표시등이나 기동 확인 표시등이나 상관없어요. 자, 1번 한번 보죠. 1번. 자, 1번은 요 밑에 있는 지하층 하나만 담당하는 거죠. 근데 여기 뭐예요? 종단저항이 몇 개 있어요, 지금? 2개가 있는 거죠. 종단저항이. 그럼 경계구역이 2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1번은 경계구역이 2개이기 때문에 회로선이 2가닥이 되는 거죠. 회로공통 당연히 하나, 경종, 전화, 응답, 표시등 하나, 경종, 표시 공통 하나. 그 다음에 요 지하에는 소화전함이 없기 때문에 기동 표시등이 안 들어가죠. 그럼 몇 가닥이에요? 총 8가닥이 되는 거죠. 다음 2번 가죠. 자, 여기 2번은 위에 경계구역이 하나, 둘, 셋. 그래서 회로가 3가닥이 되는 거죠. 회로공통 당연히 1가닥. 자, 경종선은 지금 연면적 5천이고 지상 5층이니까 발화직상 우선 경보가 되겠죠. 그래서 발화직상 우선 경보니까 경종 3층, 4층, 5층 해서 3계층이니까 경종 3가닥. 전화, 응답, 표시, 경종, 표시, 공통. 그 다음에 여기 소화전이 각각 하나씩 있죠. 그러니까 이 기동 확인 표시 등 2가닥만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6, 7, 8, 9, 10. 총 13가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가죠. 자, 3번은 요 맨 위에 여기 소화전 하나 하고 발신기 하나 담당하죠. 그래서 회로 발신기 하나 담당하니까 1개, 1가닥. 회로 공통 하나, 경종 1계층이니까 경종 하나죠. 전화, 응답, 표시등, 경종, 표시, 공통. 소화전 함이 하나 있으니까 기동 표시등 2가닥 해서 총 9가닥이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 넘어가죠. 자, 4번은 여기에요, 여기. 자, 회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총 회로가 6가닥이죠. 회로 공통 1가닥. 자, 경종선은요, 지하 1층, 여기 지상 1층, 2층, 3층, 4층, 5층에서 총 6개 층이니까 경종은 6가닥. 나머지 하나하나 기동확인 표시등 2가닥이죠. 그래서 그 가닥 수는 12, 13, 14, 15, 16, 17, 총 19가닥이 되는 거죠. 열아홉 가닥이 아니고 지금 20가닥이 됐네요. 12, 13, 14, 15, 16, 17. 회로 5, 6개. 회로 공통 1가닥. 아하, 제가 착각했네요. 뭐가 문제예요? 지하층이 문제죠. 지하층이 회로가 하나가 아니죠. 여기 종단장이 2개니까 지하가 2구역이에요. 자, 그럼 회로가 총 5개층, 여기 지상 5개하고 지하 2개니까 회로가 7개죠. 7가닥이니까 여기가 20가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지하 1층에 요 종단저항이 2개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 1층은 경계구역이 2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 층간 그 경계구역이 2개라는 게 아니고요. 보면은 요놈이 하나는 층에 있는 경계구역이고요. 다른 종단저항은 제가 보기에는 뭐 계단이라든가 어떤 다른 그 경계구역이 될 수 있겠죠. 다음 5번 가죠. 자, 5번은 2개층 담당하죠. 그러니까 회로 2가닥, 회로 공통 하나, 경종 2개층 담당하니까 경종 2가닥. 나머지 다 하나, 여기 둘. 그래서 6, 7, 8, 9, 11가닥이 되는 거죠, 5번이. 마지막 6번 나가죠. 자, 6번은 모든 층을 다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가 지상층이 몇 개예요? 총 10개, 10가닥이 되는, 10구역이 되는 거고, 지하가 2구역에서 총 회로가 12가닥이 되는 거죠. 자, 회로 공통선은 12를 7로 나눠주면
1점 얼마 나오겠죠? 그럼 절상하니까 당연히 회로 공통은 두 가닥이 되는 거죠. 경종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니까 경종은 6가닥, 나머지 하나씩이고 기동표시등 두 가닥. 그래서 계산하면 8, 10, 23, 24, 25, 26가닥이죠. 그래서 6번은 26가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배선 가닥수 할 때는요, 암산으로 절대 하면 틀릴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풀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되는 거죠. 네, 다음은 나번 가죠. 그래서 나번 보시면 이 옥내소화전 설비의 요 펌프 기동 방식에 따른 요 배선의 가닥수하고 그다음에 배선의 용도를 갖다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요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 방식이죠. 그래서 요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 방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동 기동 방식이라는 거죠. 다음 두 번째는 온오프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오프 방식이라는 것은 이건 수동 기동 방식이죠. 그래서 요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가 있다는 것은 펌프를 갖다가 압력 챔버에서 압력을 감지했다가 압력이 떨어지면 펌프를 자동으로 기동시키는 방식이고요. 이 온오프 방식은 소화전 함에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서 온 스위치 누르면 펌프 기동, 오프 스위치 누르면 펌프 정지가 되는 수동 기동 방식이죠. 그래서 이 수동 기동 방식은 이 배관이 난방이 안 되는, 즉 겨울철에 보면은 학교는 다 방학을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는 겨울철에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학교는 온오프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는 가닥수가 두 가닥이죠. 그래서 이 배선의 용도는 기동 확인 표시등 또는 기동 표시등이라고 해도 돼요. 두 가닥. 그 다음에 이 온오프 방식, 수동 기동 방식일 경우에는 5가닥이죠. 이 5가닥의 용도는요, 즉 기동 한 가닥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정지 한 가닥, 그 다음에 공통선 한 가닥, 그 다음에 요 기동 확인 표시등 두 가닥 들어가서 5가닥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다는 옥내소화전 요 함에 요 두께하고 재질을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두께 1.5mm 이상 강판 또는 두께 4mm 이상 합성 수지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거죠. 다음 문제로 가죠. 5번 나가죠. 자, 5번은 스프링클러 설비의 감시 제어반에서 각 확인 회로마다 도통 시험하고 동작 작동 시험을 갖다가 할 수 있는 회로를 5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개통도를 그려놓고 요 확인회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수원이 펌프보다 아래에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뭐를 설치하냐? 후트밸브 설치하고요. 당연히 감수 경보장치 설치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 펌프에 이 토출축에 물론 여기 압력계 들어가고요. 흡입축에도 여기 진공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개폐밸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트레이너 들어가요. 그 다음에 토출축에도 마찬가지로 체크밸브 들어가고요. 개폐밸브 들어가죠. 자, 수원이 펌프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물올림 탱크가 들어가죠. 물론 여기 개폐밸브 들어가고 체크밸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릴리프 밸브 들어가죠.
물론 여기 급수 밸브 들어가고 볼탭 들어가고 여기 배수 밸브 또 들어가죠. 물올림 탱크에도 마찬가지로 뭐가 들어가요? 감수 경보 장치, 즉 저수위 감지 장치가 들어가요. 토출 측에는 펌프를 갖다가 자동으로 기동시킬 수 있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여기 압력 챔버 들어가고요. 위에 안전 밸브, 여기에 압력 스위치, 여기에 압력계 들어가고요. 여기 배수 밸브 들어가죠. 이쪽에 개폐 밸브 이후에는 하단 쪽에 보면 연결 송수구 있고요. 여기 자동 배수 밸브 들어가고 여기 그 체크 밸브, 그다음에 여기 개폐 밸브 들어가죠. 근데 이 개폐 밸브는 있는 데가 있고요. 없는 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스프링클러 설비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유수 검지 장치가 들어가죠. 뭐 프리액션일 경우에는 1, 2차 측에 다 개폐 밸브 들어가고요. 습식일 경우에는 1차 측만 개폐 밸브 들어가죠. 여기 템퍼 스위치, 마찬가지로 여기 템퍼 스위치, 저기 압력 스위치 들어가죠. 그 다음에 프리액션은 무슨 밸브 들어가요? 솔 밸브 들어가죠. 자, 이쪽이 예비 펌프가 없다면 옥상 수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개폐 밸브, 여기 체크 밸브, 여기 마찬가지로 급수 밸브에 볼탭이 있고요. 여기에 마찬가지로 배수 밸브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수위 감시 회로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이 개폐 밸브에는 다 템퍼 스위치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온 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의 요 압력 스위치 회로 있죠. 요 놈이 바로 요게 바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요 압력 챔버에 이렇게 물이 가압 송수되어 있다가 여기서 살수가 되면, 헤드에서 살수가 되면 압력이 떨어짐으로써 이 압력 스위치가 접점이 돼서 이 펌프를 갖다가 기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의 요 압력 스위치 회로 요 놈의 종단 저항이 설치되고 또 작동 시험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 2번은 수조나 아니면 요 물올림 탱크의 요 저수위 감시 회로죠. 요게 마찬가지로 종단 저항이 있어야 되고요. 다음 3번에 가면은 이 유수 검지 장치의 일제 개방 밸브의 압력 스위치 회로죠. 요 놈이 바로 3번이죠. 그래서 유수 검지 장치 또는 일제 개방 밸브의 압력 스위치 회로. 다음 4번이 일제 개방 밸브, 뭐 준비 작동 밸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감지기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는 A 감지기, 하나는 B 감지기, A 감지기, B 감지기. 그래서 여기에다 뭐 설치해요? 슈퍼 비조리 판넬 설치하죠. 그래서 여기 종단저항 2개 설치가 되는 거죠. 하나는 A 감지기 회로 종단저항, 하나는 B 감지기 회로 종단저항이죠. 그래서 요 일제 개방 밸브, 준비 작동 밸브를 우리가 일제 개방 밸브라고도 해요. 그래서 일제 개방 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요 화재 감지기 회로, 요 놈이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은 개폐 밸브의 밸브 그 폐쇄 상태 확인 회로, 요 놈이 바로 4번이 되는 거죠. 5번이 되는 거죠. 개폐 밸브의 그 폐쇄 상태 확인 회로 해서 5가지, 이거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개통도는 뭐 그릴 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소방 기계 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요 개통도를 그릴 줄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은 전기 분야이기 때문에 요 개통도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다음 6번 넘어가죠. 자, 6번은 무선통신 보조 설비인데
다음 강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물음 가번은 누설 동축 케이블은 4m 이내마다 요 지지 금구로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되죠. 그런데 예외사항이 있는데 그 예외사항을 쓰라는 거죠. 요거는 불연 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할 경우에는 고정 금구로 고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불연 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 물음 나번은 요 접속 단자의 설치 위치죠. 이건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죠. 그 다음에 다번은 요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 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어떤 것 표시등하고 그 다음에 전압계 설치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자주 나오는 거니까 아마 다 암기를 하고 계실 거예요. 다음 7번 넘어가죠. 자, 비상 콘센트 보호함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 3가지를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비상 콘센트 여러분이 건물에 가면은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위치 표시등이 있어요. 적색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비상 콘센트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열 수 있는 손잡이 있고요. 이 내부에는 예전에는 삼상까지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단상만 들어가 있죠. 플러그 접속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상 콘센트 보호함에 설치해야 되는 것 3가지. 그래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비상 콘센트라고 표시한 요 표지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요 적색에 표시등 설치하는 거 3가지. 여러분 요거 암기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비상 콘센트 보호함 설치 기준 보면은요.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하고 표면에 비상 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 설치. 그 다음에 보호함 상부에다가 적색에 표시등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 8번 넘어가죠. 자, 8번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죠. 여기에 사용되는 요 감지기에 절연 저항을 시험하고자 할 때 강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요 감지기에 절연 저항 시험 측정 기기는 뭐를 사용하느냐? 직류 500V 절연 저항계죠. 그래서 직류 500V 절연 저항계. 판정의 기준을 쓰라는 거죠. 절연 저항 값이 50메가옴 이상이죠. 측정 위치는 절연된 단자간, 여기 단지라고 했는데 단자인데 오타가 났네요.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이죠. 요거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암기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절연 내력 시험도 자주 출제되니까 마찬가지로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9번 가죠. 자, 피난구 유도 등에 대한 기준인데 강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요 피난구 유도 등은 어떤 장소에 설치가 되는지 그 장소를 4가지를 쓰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머리 글자 이용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건 옥내, 그 다음에 직통, 출입 안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 출입구, 그 다음에 직통계단, 그 다음에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 출입구죠. 출은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그 다음에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그 다음에 안전은 안전 구획된 실로 통하는 출입구에서 이 4가지 피난구 유도 등 설치 장소 4가지는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난구 유도 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몇 미터 이상에 설치하느냐.
자, 여기 출입문이 있으면은 요 상단에 여기에다가 설치하죠. 그래서 요게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이죠. 다는 피난구 유도 등의 요 바탕은 녹색이죠. 문자는 백색으로 하게 되어 있죠. 10번 나가죠. 다음 그림은 요 브릿지 정류회로인데 미완성된 도면인데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물음 가번은 도면을 갖다가 완성하시오 하고 정류 다이오드 4개를 갖다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교류가 입력이 교류고 출력이 뭐예요? 직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오드 설치할 때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극성이 여기 콘덴서가 있는데 이 극성이 여기가 플러스죠. 즉 이쪽이 극성이 이제 플러스예요. 그다음에 이쪽은 극성이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 극성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다이오드 설치는요 항상 이 플러스 쪽으로 뾰족한 부분이 플러스 쪽으로 가야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다이오드를 갖다 그려주면 바로 그 도면이 완성되는 건데요. 이 원리는 여러분이 이 교류가, 이 주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죠. 교류는. 이게 바로 그 입력전원이에요. 즉 교류죠, 교류. 그래서 교류는 주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변하기 때문에 여기서 요놈이 요게 플러스일 경우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플러스로 변했을 경우 여기로 가면은 플러스가 가다가 이쪽은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이쪽을 우리가 그 에노드라고 하고 이쪽을 캐소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하고 그 에노드가 플러스고 캐소드가 그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러스가 입력이 되면 그대로 전류는 통하는 거죠. 반대로 이쪽으로 마이너스가 들어오고 이쪽이 플러스면 그대로 전류는 흐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플러스가 들어왔으니까 플러스는 이쪽으로는 흐르지 못하고 이쪽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죠. 자, 마이너스가 가서 이쪽으로는 통과가 안 되죠. 플러스만 통과가 되니까. 이쪽으로 마이너스가 통과가 되죠. 이쪽으로는 플러스 못 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어디로 가요? 1로 갈 수밖에 없죠. 부하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주기적으로 또 바뀌니까 여기 플러스가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가 되면 가다가 1론 통과가 안 되죠. 1론 통과가 되죠. 1론 통과 안 되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자, 이놈이 플러스로 변했으니까 플러스가 가서 1론 통과가 되지만 1론 통과가 안 되죠. 그래서 1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통과 안 되죠. 그럼 여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다시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브릿지 회로의 정류의 그 원리가 되는 거죠. 다음 물음 4번 가죠. 그림의 그 회로상에 설치된 요 C, 콘덴서 요게. 그래서 요 콘덴서의 그 기능을 갖다가 간단히 쓰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직류 전압을 갖다가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요 콘덴서를 설치한다는 거, 요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직류 전압을 갖다가 일정하게 유지.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